자, 소비자가 주체가 되다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아이폰을 선보인 2007년 전후로 인터넷, 음악, 카메라, 물리적인 결합은 화학적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실 뭐 스마트폰 안에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 KSTP하는 이게 홍콩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이 단지 뭐 개인한테 그렇게 맞춤 이상의 어떤 개인이 브랜드를 경험하고 브랜드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고객과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를 나를 전이시키는 것인데, 결국 브랜드 이미지 중에 자신이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 이미지로 만드는 게 요즘 고객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히 이름을 새겨 넣는 수준을 넘어서 고객별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고, 고객의 취향이나 주문 패턴을 기억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례 등 여기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다양하게 믹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 이제 저기 성수동 거리를 가다 보면은 요즘 이렇게 홍대 뭐 네컷 이런 것들이 하는데 거기에 줄을 서더라고요. 사실 그 무인 점포인데 참 이게 저는 그게 어? 거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럼 옛날과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고 무인 점포에 그렇게 줄을 설 정도가 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개인화된 경험, 자기들만의 어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맞춤화되어 있는 것들을 그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서비스로 제공되고 그 안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도대체,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자판기처럼 찍는 것과 그 공간에서 찍는 게 뭐냐고 이야기할 때, 그 공간에 가면은 자기만이 상상할 수 있는 추억과 경험들을 그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소비자가 주체가 되고 소비자를 나를 표현하게끔 하는 데 대한 요소와 저는 되게 일치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나만의 것, 나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브랜드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좁혀야 깊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고, 기존에 창업가의 습관, 그게 아니고 홈페이지 마케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1mm의 폭과 1마일의 깊이에 있는 것들로 좁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로투원 책에서도 보면은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의 그런 어떤 기업에서조차도 얼마만큼 막 비즈니스 영역 자체를 좁히는가가 되게 투자의 어떤 부분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브랜드, 작은 브랜드들이 결국은 뭐냐, 폭은 좁히고 깊이는 깊게 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왜 그러냐? 깊어진다고 보긴 하지만 누군가는 얇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얇은 것은 끊어질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확률은 100%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젊은 성으로 얇아진 이음새를 오히려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특히 작은 기업들의 마케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결국 급하게 뭔가 가야 되는 상황이면 남들이 하는 것들을 다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만의 뾰족해지는 게 뭐냐라는 고민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사실 고민을 만들어내는 요소 같아요. 그래서 가로 영역은 줄이고 세로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넓히는 것은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깊게 하는 것은 시간과 노하우 없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경쟁 영역을 최대한 좁히면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머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실행 단계에서 이 방향을 갖고 간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또 그다음에 자기 확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인 유연한 대처라는 부분입니다. 무신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무신사가 최근에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많이 나와서 무신사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여기 보니까 프리첼에서 출발했더라고요. 프리첼 커뮤니티 출발했는데, 사실 무신사가 나올 때쯤 이미 패션 시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실 무신사가 나와서 그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그 무신사는 주로 뭐냐면 후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객들의 피드백, 후기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 구조를 아주 차별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고객의 경험, 후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신사가 이런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것들을
업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던 거죠. 왜냐하면 요즘 고객들 구매 여정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자기보다 한 걸음 앞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전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결정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무신사에서 그걸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고, 공유한 사람한테 또 일종의 리워드를 주고, 그게 선순환 고리로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잘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무신사는 2조가 넘는 이미 브랜드, 유니콘 브랜드로까지 성장한 그런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번, 자신이 좋아하는 특별한 것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한번 송 교수님도 우리 대화 중에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 해서 갖는 위험성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7가지 우리가 그 책을 창업에 제가 소개를 하는 거를 할 때 그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제 여기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 훨씬 많다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2가지 요소. 하나는 뭐냐면 차별성이라고 하고, 하나는 전문성이라는 부분,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2가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실패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특별함의 정의인데, 특별함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특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기 서비스가 왜 특별한지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으면 절대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그게 결국 비즈니스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 생산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관점은 뭐 요즘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보통 이제 기본 제조사들이 리포지셔닝이라고 그래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방식이 잘 안 먹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브랜드 공동체를 만들어라. 소비자와 함께 브랜드를 이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글루시에라는 곳은 뭐냐면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구매를 원하면 그때 이제 대화를 설명을 해주고 아이패드로 주문을 놓고 매장에서 충분히 경험을 즐기면 하고 나가는 길에 이제 본인이 받은 제품을 받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 공간이라는 곳에서 고객이라기보다는 글로시의 일부가 되는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백화점이나 이럴 때 일부러 고객들이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막 엘리베이터를 바로 연결 안 되도록 하고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런 아이폰 매장에서부터 그런 게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일본 지금 백화점도 많이 달라졌어요. 공간 자체를 그렇게 억지로 돌아보게 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고객 경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여기 공간에 와서 자기 공간처럼 어떻게 경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오프라인 쪽의 매장들의 가치가 바뀌었더라고요. 뭐 그런 면을 뭐 반영하는 하나의 측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브랜드가 반대쪽에 존재하는 사람들, 소비자에게 타겟이라고 부르면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공약으로 대상을 삼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브랜드의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관점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소셜미디어가 이런 어떤 고객들한테 정보를 주고 고객들 설득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결국은 브랜드 반대편을 놓고 설득 대상으로 삼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그런 소통 방식으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같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눈앞에 사람을 두고 같이 대화하듯 소통하는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번째, 때를 알고 움직이다. 40분이네요. 이제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성공을 하는 부분에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30m라는 건 어떤 기준일까 할 때, 결국 얼리 어댑터의 시장에 너무 일찍 시작하면, 초기 수용자의 시장에 할 때면은 너무 빠르고, 그죠? 전기 다수 시장에 들어가면 너무 늦는, 그 적절한 시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했던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또 뭐 지금 슬리퍼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좀 절감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예. 자, 광고가 뉴스가 되다 이 부분들은 뭐 예를 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여성의 날에 세워진 어떤 소녀의상 그 뉴욕에 있는 그 증권가의 앞에 있는 황소 앞에 소녀의상을 딱 세워서 마치 그 황소와 소녀가 대적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자체가 되게 의도적으로 그날 여성의 날을 만들었는데 그게 뉴스가 돼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뉴스가 되는 그런 어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뉴스가 어떻게 되게 만드냐, 작은 기업이 이런 브랜드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지 않는 일을 뉴스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진정한 뉴스는 새로운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생각을 하는 브랜드가 뉴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